1980년 겨울 부산의 찬 공기 속에 한 가장의 슬픈 실종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최 반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39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부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반장 자리까지 오른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이웃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묵묵히 가족을 먹여 살리는 평범하고 착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그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아내 최 씨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공장 내에서 만나 가정을 이룬 두 사람은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 최 씨는 사교춤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 취미는 곧 가정을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댄스홀을 드나들었고 남편이 성실하게 벌어온 돈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썼습니다. 남편 최 반장은 이러한 아내의 행동 때문에 깊은 마음의 병을 앓았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자유와 해픈 생활을 방해하는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눈앞의 행복을 가로막는 지긋지긋한 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바람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섰고 특히 자신보다 8살 어린 춤선생 서 씨와 3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남자와의 관계는 최 씨의 욕망을 더 키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1979년 말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싸움이 심해져 따로 방을 쓰던 시기 아내 최 씨는 매우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남편 최 반장 몰래 2번에 걸쳐 종신보험과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총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당시 5천만 원은 보통 사람이 평생 모아도 힘든 엄청난 돈이었으며 그녀에게는 남편의 목숨이 돈으로 바뀌는 상품의 가격표에 불과했습니다. 이 보험 가입은 남편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완벽하게 굳힌 계획적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죽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최 씨는 몰래 사귀던 남자 서 씨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녀는 서 씨에게 남편을 죽이고 강도가 죽인 것처럼 꾸며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과 최 씨의 자유로운 미래를 꿈꾼 서 씨는 이 잔혹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혼자 범행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친구 박 씨를 끌어들여 범행에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1980년 2월 3일 그들은 첫 번째 실행일을 정하고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유혹해 끌어내는데 실패하고 실행 과정에서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범행은 무산되었습니다.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두 번째 기회를 노려 2월 14일을 새로운 실행일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남편 최 반장의 월급날이자 설 명절을 앞둔 보너스 지급일이었습니다. 월급과 보너스를 노린 강도가 죽인 것처럼 꾸미기에 가장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2월 14일 최 씨는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며 다정한 목소리로 유혹했습니다. 남편 최 반장은 아내의 전화에 기분이 좋아져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서둘러 끝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과 사랑 때문에 이 약속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마지막 함정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 최 씨와 최 반장은 서면 로터리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최 씨는 살갑게 굴며 남편에게 끊임없이 술을 권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남편은 술을 마다하지 않았고 최 씨는 그를 완전히 취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다시 한번 유혹하여 근처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관계를 가진 뒤 남편이 잠시 잠든 틈을 타 주머니에서 월급과 보너스 26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 챙겼습니다. 그녀는 잠시 잠든 남편을 흔들어 깨웠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하여 여관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척하며 남편을 공범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산 진구 부암동의 사람이 없는 야산 비탈길로 끌고 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부축해주는 대로 따라가며 자신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 산길에서 서 씨와 박 씨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최 반장은 비로소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공범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칼을 든 채 두려움에 떨며 섣불리 남편을 찌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이때 아내 최 씨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악마 같은 본성이 섬뜩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공범들에게 소리쳤고 직접 달려가 서 씨의 손에 들려있던 칼을 억지로 쥐고 남편의 가슴에 힘껏 찔러 넣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이 첫 번째 칼은 아내 자신의 손에서 시작된 배신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에 칼이 꽂히자 최 반장은 술이 깨는 듯 비틀거렸고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본 서 씨와 박 씨는 정신을 잃고 칼을 마구 휘둘러 최 반장을 마구 찔렀습니다. 시신에는 10군데가 넘게 칼에 찔린 상처가 남았고 범행을 마친 공범들은 겁에 질려 칼을 현장에 버리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다시 주워들었고 아직 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남편을 향해 여러 번 더 찔러 확실히 죽였습니다. 남편의 시신은 그녀의 손에 의해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보험금 5천만 원을 위해 자신의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2번이나 죽이는 잔혹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약스터에 가던 주민이 최 반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강도가 죽인 것일 가능성도 생각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칼 자국을 보고 원한 때문에 벌어진 살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고 곧 아내 최 씨의 문란한 사생활과 바람 그리고 남편과 심하게 싸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보험 가입 기록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내 최 씨가 부부관계가 최악이던 시기에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남편 몰래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그녀의 복잡한 남자 관계를 조사하던 중 몰래 사귄 남자 서 씨가 남편 사망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수사팀은 아내 최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몰래 사귄 남자에게 돈을 주고 남편을 죽이게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형사들은 도망친 서 씨와 박 씨를 차례로 잡았고 최 씨를 조사실로 불러 압박했습니다. 최 씨는 끝까지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눈물 연기를 했지만 수사팀은 서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거짓으로 압박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남자의 배신이라는 말에 아내 최 씨는 결국 무너졌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녀의 자백으로 서 씨와 박 씨가 공범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잔혹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범행을 계획하고 직접 남편을 찔러 살인을 주도했으며 잔혹하게 확실히 죽이기까지 한 최 씨에게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편을 죽였고 결국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에 참여했지만 주도자는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된 서 씨와 박 씨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 등으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내 최 씨가 꿈꿨던 5천만 원의 보험금과 새로운 삶의 자유는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잔혹한 배신은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고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는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1980년 겨울 부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아내의 악질적인 살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범죄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